날씨가 추워지면서 오버이어 헤드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헤드폰을 쓰기가 답답한데 겨울에는 귀를 덮는 오버이어 헤드폰만으로도 확실히 보온이 되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2만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에 음질도 뛰어나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었던 블루투스 헤드폰 QCY H3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QCY H3 프로 모델이 출시되어서 소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프로 모델이 되면서 만원 정도가 오른 건데 기존 대비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는 크기가 묵직하고 꽤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제품 컬러가 반영된 사진이 크게 나와 있고요. 박스는 이렇게 서랍 방식으로 열리고 안에 보면 본품이 비닐에 한번 포장되어 있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었고요. 충전을 위한 USB-C to A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케이블도 들어있었네요. 컬러는 기존에는 블랙 화이트가 있고 네이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비 대신에 퍼플 컬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저는 튀지 않고 일반적인 화이트 모델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H3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슬림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H3는 귀 부분이 요다핏이라고 해서 툭 튀어나온 느낌이었는데 H3 프로는 실제 두께로는 아주 조금 줄어든 수준이었지만 흰집 부분을 금색 유광으로 도색해서 포인트를 준 덕분에 조금 더 슬림해진 느낌이 들고 고급진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무게도 231g으로 기존 대비 10% 정도 줄었습니다. 작게 휴대하려면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방에 넣으려면 납작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크기에 맞춘 밴드 사이즈 조절도 위쪽에서 할 수 있었고요. 몸에 닿는 위쪽과 귀 부분은 촉촉한 느낌의 인조 가죽으로 되어서 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쪽에는 방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R이랑 L이라고 박았네요. 버튼의 구성과 배열은 기존의 H3와 동일했습니다. 총 4개의 물리 버튼이 오른쪽 유닛에 몰려있고 뒤쪽에는 전원 겸 다기능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볼륨 버튼 2개가 있고요. 앞쪽에는 ANC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3.5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와 USB-C 타입 충전 단자까지 모두 오른쪽 유닛에 몰려있네요. QCY 로고는 헤드 밴드 쪽에 반씩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이 로고가 별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주지는 않죠. 예전에 QCY H3도 매직 블럭으로 닦으니까 지워졌었는데 혹시나 해서 지워보니 이번 모델도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매직 블럭에 물을 묻혀서 박박 문지르면 되는데요. 꽤 힘을 주어야 하고 조금씩 지워져서 양쪽 다 지우는 데까지 총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화이트 모델이고 다른 컬러 모델도 지워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작 과정이 비슷하니까 동일하게 지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로고를 지우니까 조금 더 미니멀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것 같고 3만원대 헤드폰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소니의 고음질 코덱인 LDAC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LDAC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 유선 수준의 고음질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코덱입니다. 소니에서도 고급 헤드폰에만 들어가는 스펙인데 여기 들어갔네요. 다만 LDAC을 지원하는 기기가 한정되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아이폰은 LDAC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에서는 별도의 설정을 해야 LDA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설정 방법은 일단 QCY 앱에서 LDAC 모드를 켜주셔야 하고 추가로 갤럭시의 블루투스 설정에서도 QCY H3 프로에서 LDAC 모드를 켜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설정되었나 보려면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야 하는데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에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여러 번 터치해주면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에서 제일 밑으로 가면 개발자 옵션이 보이는데 여기서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이 LDAC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여기 재생 품질도 강제로 최고급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은 최선의 결과로 되어 있고 오디오 품질의 최적화됨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서도 재생 품질을 최고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 뮤직을 주로 듣는데 설정 데이터 절약에서 오디오 품질을 높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음으로 해도 상한값이 256kbps라서 LDAC의 최고 품질인 990kbps까지는 쓰지 않는 셈이긴 해요. 이렇게 갤럭시의 LDAC 최적 세팅을 해두고 아이폰의 AAC 코덱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막귀인 저도 해상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LDAC이 조금 더 악기의 음색이 명료하게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갤럭시 유저라면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LDAC 코덱은 고용량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방식이라서 블루투스 간섭이 일어나면 음악이 끊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간섭 때문에 자주 끊긴다고 하네요. 저는 외부에서 이동할 때 음악을 주로 듣기 때문에 연결 안정성이 중요해서 그래서 그냥 메인 회선의 아이폰에 연결하고 LDAC 없이도 AAC 코덱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43dB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최대 50dB로 조금 더 나아졌어요. 물론 사용하다 보니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은 있었는데 엄청나게 좋아졌던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버이어 특성상 차음이 기본적으로 되는 편이고 이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점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전작에 있던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도 그대로 지원하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2번 누르거나 앱에서 적응 모드를 선택하면 되고 외부의 소음과 소리의 누출을 잠시 파악한 다음에 주변 상황에 맞게 노이즈 캔슬링을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아진 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도 노이즈 캔슬링을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맥북에 3.5 파이로 연결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오디오 케이블로 연결만 하면 따로 헤드폰에 전원을 켜지 않아도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원을 켤 때마다 노이즈 캔슬링이 리셋되어서 매번 새로 켜줘야 했는데 이제 전원을 켜면 이전 상태 그대로 노이즈 캔슬링이 설정되어서 곧바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신경 써준 부분이라서 좋았습니다. 세부 기능은 QCY 전용 앱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음향 설정부터 노이즈 캔슬링 모드 세부 조정이 가능하고요. 물리 버튼별로 기능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통 저가형 헤드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게임을 할 때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게임 모드가 있고요. 이것도 앱에서 설정해주거나 버튼을 사정에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음질은 조금 더 떨어지게 되지만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느낄 수 있어서 게임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도 공간 사운드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효과음에서 공간 음향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공간감이 있는 색다른 음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Q 조절이랑 호환은 안 되어서 가끔 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블루투스는 버전 5.4를 지원하는데 멀티 페어링이 가능해서 2대의 기기를 동시에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CY 앱에서 멀티 포인트라는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설정하면 LDAC을 쓸 수 없게 되긴 합니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기기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페어링이 된 2개의 기기 중 하나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해당 기기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태블릿을 쓰는 분들은 매번 새로 페어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50mAh인데 전작보다 50mAh가 늘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최대 40분,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는 최대 55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배터리는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10분만 충전해도 2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어폰이랑 번갈아 쓰다 보니까 충전할 일이 잘 없었어요. 스펙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메인 이어폰으로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쓰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차음된 상태에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40mm의 커다란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 나는 소리다 보니 겨우 11mm의 드라이버를 가진 에어팟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에어팟은 잔진동이 귀 속에서 울리는 것에 그치지만 헤드폰은 음량을 올리면 머리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똑같은 음악도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에서는 LDAC 음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쉬웠지만 사실 크게 체감될 만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고 EQ를 내 취향에 맞춰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인이어 방식은 오래 끼면 습기가 차면서 웨이도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오버이어 방식 헤드폰은 그럴 걱정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QCY에서 새로 출시한 H3 프로는 전작의 가성비를 살리면서 더욱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입니다. 기존에도 훌륭한 성능이었지만 여기에서 추가로 음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강화하고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 용량을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10만원 미만 헤드폰에서는 적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음악 감상용으로 무선 이어폰만 써보았고 오버이어 헤드폰을 한 번도 안 써본 분이라면 이런 헤드폰은 유닛 크기가 깡패인 점도 분명히 있어서 40mm의 대형 유닛을 가진 H3 프로의 음질에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수십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헤드폰들보다 편하게 막 굴리며 쓸 수 있다는 점도 편한 부분이고요. 3.5파이 유선 이어폰 단자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유선 연결한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도 가능해져서 여기저기 물려가며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이어캡 덕분에 쌀쌀한 겨울철 귀마개 대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헤드폰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